자, 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 온라인 주간입니다. 온라인 주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마지막 단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배웠습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빛의 이중성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마지막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었지만 입자성이 증명되어서 이중성을 띠게 된 것처럼 반대로 입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드브로이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물질의 이중성, 그러니까 입자도 어떤 이중성을 띠고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운 내용,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죠. 빛의 이중성. 지금 좀 끊기네요. 네. 마치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 줌 쌍방향 수업할 때처럼 약간 그 버퍼링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동안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버퍼링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그 물질의 이중성에서 빛의 입자의 어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광자라는 표현을 썼죠. 빛 알갱이. 그것처럼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자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 2에서 이러한 내용이 현대물리거든요. 현대물리와 양자물리학. 현대물리와 양자물리학인데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학 2에서 들어가면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현대적 원자의 모형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시적인 세계가 아닌 미시 세계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물리학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파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물질파를 증명한 실험인 전자선 회절 실험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회절 현상이 나타난다는 실험이 되겠고요. 이런 물질파의 특징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계가 되는 전자현미경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과학실에도 지금 전자현미경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이러한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뭐라고 하냐? 물질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파라고 한다. 자, 여기서 전자와 양성자와 같은 입자라고 했었죠? 입자라고 이제 나타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입자가 많은데, 마우스도 입자고, 핸드폰도 입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펜도 입자고, 그럼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얘가 파동의 성질을 띠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실험적으로. 그 이유는 이때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일단 질량이 어때야 될까? 작아야겠죠. 전자나 양성자처럼 질량이 작은 물질에서는 입자에서는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한 사람이 이제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그래서 드브로이는 물질파도 물질파의 파장, 입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고 이 입자가 띠는 파동성에 의해서 어떤 파장이라는 파동에서 나타나는 물리량을 갖고 있게 되는데 입자도 파장을 갖고 있게 되면서 그걸 우리가 물질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제안을 하였어요.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파장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력, 속도이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 H 이렇게 써주면 지금 여기 제시한 것처럼 질량과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파장이 짧다. 자, 그래서 야구공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마우스, 그다음에 핸드폰, 볼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량이 큰 야구공과 같은 거시세계의 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이런 어떤 크기와 질량을 갖는 입자들은 질량이 커서 뭐가 짧냐면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 짧은 거예요.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어떤 파동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같은 미시세계 입자들,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질량이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는 물질파 파장이 실험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자나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 이러한 입자들에서 나타나는 물질파의 파장의 크기는 대략 전자기파로 봤을 때 X선과 비슷합니다. X선. 자, X선. 물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지만 X선의 파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절이나 어떤 간섭이나 이러한 파동만이 갖는 성질을 실험적으로 검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표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야구공의 운동에서는 야구공은 물질파의 파장이 매우 짧아. 그래서 파동성을 관찰하기가 어렵고, 원자나 전자는 물질파의 파장이 커서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구공의 질량이 대략 한 140g 정도 된다면 이 공이 4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다면 이때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만큼 크기의 파장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크기. 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이고 매우 작죠. 그리고 가속되어서 속력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곱하기 10의 6승 m/s가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과 속력의 곱인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을 해주면 요만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위에 그 승을 10의 위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4승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승.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파장의 길이가 대략 X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전자선 실험을 합니다. 전자선 실험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X선 파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금속 결정에 쪼여주면 회절 무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절이라는 게 뭐였죠?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뒤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절. 그래서 여기 이제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 이 구멍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빛을 비춘다라고 합시다. 빛을 비춘다면 여기 이제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이 구멍만 좀 지워볼까요? 선생님 지우개가 너무 커서 구멍이 너무 커졌는데, 자, 이렇게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요 빛이 통과하면 여기에 직진한다면 여기에만 밝게 빛이 비춰지겠지만 요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뒤쪽도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빛이 아니라 입자, 여기서는 전자죠, 전자를 이 장애물로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이 회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야구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공이라든지 공을 던지면 이 공은 쭉 날아가서 이쪽에만 딱 하고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개 공을 던지더라도 뭐 100개 공을 던지면 100개 공이 전부 다 이쪽에 여기에 뭐 맞고 떨어지던가 뭐 도달하던가 이러한 식으로 여기 위치하게 될 텐데요. 자, 전자 같은 경우 실험을 해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냐? 회절 현상이 나타나더라. 즉 장애물 뒤까지 전자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요 모습은 이제 정면, 여긴 측면, 요 부분은 측면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도달했을 때는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 바로 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바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입자가 이런 식으로
장애물 뒤에까지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거. 이따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실험을 한 사람은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톰슨이라는 사람 과학자 두 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버지 톰슨, 그 다음에 아들 톰슨. 아주 유명한 부자지간이 되겠죠. 유명한 과학자 부자지간이고 두 명 다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화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헷갈리네요. 어쨌든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톰슨, 아들 톰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 이제 결과가 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의 파장을 X선 회절 실험을 전자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파동성을, 입자의 파동성을 이제 입증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톰슨은 전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전자를 처음 발견해서 역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톰슨은 알루미늄 금박, 알루미늄과 금박에 이걸 이제 아주 얇게 피는 거예요. 얇게. 그래서 X선을 쪼여 주었을 때 관찰된 회절 무늬. 얘는 이제 빛이죠, 빛. 그러니까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이 회절 무늬가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회절 무늬가 생기는 것을 전자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다. 즉, 이 X선을 쪼였을 때도 회절 무늬가 나타나고 전자를 쪼였을 때도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거 보면 이 X선과 전자는 둘 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파동의 성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루미늄 방막에 X선을 쪼여 주었을 때나 전자선이라는 거는 결국 전자들을 쪼여주는 겁니다. 자, 전자선을 쪼여주었을 때나 이렇게 밝고 어둡고 이러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더라. 회절 무늬가.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선. 물론 요 사진은 톰슨이 직접 실험을 한 사진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톰슨이 실험했던 그 실험 결과는 요거보다는 조금 흐립니다. 흐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경계가 나눠져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것도 충분히 회절 무늬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거고요. 요 자료 사진은 그 이후에 실험한 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X선을 통과시켰을 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요만한 구멍을 향해 통과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쪽 요 스크린에서 여기 구멍이 되겠죠. 스크린에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자선을 쪼여 주었을 때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자들이 도달을 한 거예요. 전자들이 이렇게 사진 건판이라는 게 보이죠. 전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마치 그 필름에 사진이 나타나는 것처럼 요 전자선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적 검증을 통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물질도 빛처럼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갖고 있다. 단, 이 파동성을 나타내려면 입자의 질량과 속력이 매우 작아야 된다. 그래서 거시세계에서 볼 수 있는 입자들은 파동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아주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파동성을 나타낸다. 그 파동성을 나타내는 파장이 바로 물질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물질의 이중성, 파동성을 배웠고요. 그래서 물질파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물질파에 의해서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내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한 대표적인 기계인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